네, 12월의 첫 거래일 그리고 한 주의 첫 시작인 월요일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1.6% 강세 속에서 기관 매수가 이끌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0.4% 약세,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유입이 되면서 현재는 3,91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12월 그리고 연말 장세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점검을 해볼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리뷰 먼저 진행을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8월 18일 만나봤던 종목이죠. 리노공업인데요. 오늘장에서도 0.4%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당시에 이사님께서 리노공업 목표가로 6만 원 주셨었거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54.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살짝 여쭤보기는 했는데 HM만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정말 매섭죠. 오늘장에서도 8%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가 당연히 달성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도 4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종목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 달성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좀 짜보면 좋을까요? 네, 리노공업이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거 결국 TPU의 등장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PU가 등장하면서 ASIC 시장이 같이 늘고 그러면 테스트 소켓도 같이 늘지 않을까? 원래 이 테스트 소켓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휴대폰 판매량 증가 이런 부분들에 기인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AP 쪽에 물량이 증가하는 것이 테스트 소켓의 실적에 기여했는데 ASIC이 늘어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까 목표가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대가 더 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구글이 엔비디아를 이기고 시장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 시장을 조금 뺏어온다면 그다음에 구글의 TPU를 보고 다른 ASIC 시장도 활성화된다면 그러면 리노공업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테스트 소켓 쪽에 ISC를 포함한 종목군들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시다면 강력 홀딩 관점을 신규 매수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은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더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니까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 홀딩 관점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함부로 잡지 않고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예, HM한도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를 55,000원 정도로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55,000원이 지금 이 종목의 PBR 1배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 2차적인 목표가는 PBR 1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로봇을 보고 가는 것이라면 그 이상 갈 수도 있지만 실적이 지금 바로 따라오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저는 일단 2차적인 목표가를 PBR 1배 정도로 놓고 여전히 홀딩 관점, 조정시 매수 관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리노공업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고 보유자분들은 강력 홀딩 의견 드리겠다. 다만 목표가는 일단 홀딩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HM만도는 목표가 55,000원으로 상향 의견 주셨습니다. 조정 시 매수 유효하겠고 일단은 PB 한 배 기준에 55,000원이라는 가격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수와 울산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분석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 야금야금 좀 오르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분위기 반전 본격적으로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일단 여기서 그 구조조정의 방향성을 정부가 빨리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내지 않으면 지원도 없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지원 없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특히 오늘 얘기 나눌 기업인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가 내년 하반기에 가동됐을 때 버틸 수 있느냐는 더더욱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자산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규모를 키우고 비용을 낮춰야 되는 건 이건 머스트 해보여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석유화학 종목군들도 기나긴 방황을 좀 끝내고 윗방향으로 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롯데케미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몸집이 가벼운 대한유화 쪽으로 최근에 시장의 관심을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하반기에 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 S-오일은 최근에 주가 조정은 왜 나오고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의 주인공은 SO일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SO일을 둘러싼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정유주기 때문에 정제 마진 추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현재 밸류에이션 어떤지 체크해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SO일 사실 10월 13일 만나봤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최고가 기준 상승률 39% 기록하면서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던 9만 원까지도 터치를 해낸 종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SO일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두 가지 키워드 정제 마진 추이와 밸류에이션 체크해 보면서 한 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인지 저희가 들여다볼 텐데요. 지금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정제 마진은 약간 꼬리를 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벨은 과거 대비해서 분명히 올라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며칠간은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SOE를 누르고 있는 또 하나의 압력은 전쟁이 끝나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정제 마진은 분명히 계속 올라가다가 조금은 꺾여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다만 지금 수준은 이익을 많이 내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주고 있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정제 마진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 정제 시설을 때리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석유 제품의 공급량이 줄어드니 나머지 석유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 국내 정제 마진이 올라간다가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끝났을 때 러시아가 다시 정제 설비들을 가동하면 공급이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도 빠지고 지금 정제 마진도 약간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주요 수출하는 전장이 미국 쪽인데 그러면 러시아의 정지 설비가 좀 회복된다고 해서 과연 러시아가 미국으로 수출할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또 타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싸게 공급했던 중국과 인도 쪽 물량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작용했던 것이었는데 저는 러시아의 정제 설비가 일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전 세계 정제 마진 가격을 급하게 떨어뜨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는 좀 낮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제 마진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현재 레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은 분명히 개선되는 추이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제 마진의 개선 추이는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국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물량 조절을 하면서 수출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 포인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아무래도 정제 마진이 살짝 말려 내려가기는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는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밸류에이션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제 마진이 2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SOE를 다시 한번 기회가 도래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최근에 또 유가도 $60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밸류에이션 체크해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매력적이죠.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실적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투자했던 샤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과도하게 빠졌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매수 전략을 6만 원 초반대에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좀 가격이 올라왔지만 이 가격이 올라온 것은 실적이 올라온 부분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목표 가격은 전에 제시했던 9만 원보다는 좀 더 올릴 필요가 있겠다. 저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싶지만 뭐 시장의 분위기가 일시적으로는 코스닥 쪽으로 좀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11만 원보다는 조금 낮춰서 한 10만 원 정도의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보다 한 10% 정도 올린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사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 가격대 정도에서 저는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고 7만 5천 원에서 뭐 현 가격대 사이 정도 그다음에 뭐 주가가 반등한 다음에 10만 원 정도의 목표가 뭐 손절 가격은 큰 의미는 없지만 예전에 제가 처음 제시했던 6만 원대 초반보다는 약간인 6만 5천 원 정도를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오일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정제 마진이 최근 들어서 살짝 내려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익단이 높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점 하에서 매수 가능 구간 75,000원 선 부근부터 현재 가격도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로는 애초에 11만 원을 생각했는데 일단 10만 원으로 잡아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발굴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겨울옷이 안 팔린다고 울상이더니 벌써 명품 패딩이 불티났다라는 제목의 헤드라인인데요. K-패션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인지 또 명품 패딩 하면 또 한국의 몇몇 기업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번 겨울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그 핵심 포인트는 이들 종목, 특히 OEM 종목군들이 조정받았던 핵심은 관세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려 두 가지였는데 관세 결정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려도 3분기에 의외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 버텨냈기 때문에 최근에 영업무역의 급반등, 그다음에 뭐 한세실업을 포함한 여러 종목군들의 조금은 부드러운 그런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든 종목을 다 투자할 수 있는 예전처럼 업황이 돌아서면 관련된 종목 다 사도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오늘 살펴볼 종목군들은 분명히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화면으로 패션 의류 관련주들 살펴보고 오셨는데 그중에서도 OEM, ODM사들의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영업무역일지 한세실업일지 궁금했는데 한세실업이 그 주인공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업황 개선이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지금 업황이 오랫동안 좀 침체 일로를 겪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침체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근거 뭘까요? 네, 일단 두 종목의 주가를 보면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세실업의 예전에 홈페이지에 가면 있던 슬로건이 뭡니까? 미국인 3명 중에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그 미국 브랜드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선방한 것은 자체 브랜드 매출이 조금 늘면서 선방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홀리스터, 갭을 포함한 미국에서 상대적으로는 중저가 브랜드, 미국도 지금 경기가 상대적으로 K자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월마트 신고가 쓰고 그다음에 타겟이 바닥에서는 조금 주가가 움직이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월마트하고 타겟이 한세실업이 주로 납품하고 있는 OEM들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갭을 포함한 여러 가지 브랜드도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갭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사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대만의 마카롯, 에클랏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경쟁사가 있는데 성격상으로 보면 마카롯이 좀 더 가까운데 이쪽도 주가가 반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화 약세가 전체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사 입장에서 봤을 땐 달러로 돈을 벌기 때문에 원화 약세는 실적의 개선 요인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현재 지금 경쟁사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납품하는 회사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것은 현재 어느 정도의 한세실업의 실적의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세실업이 납품하고 있는 갭의 경우에도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또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대만의 마카롯 같은 기업들도 추세적으로 오름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업황에 복귀가 강력하게 전망이 되고 있고 실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는 좀 고통스럽긴 합니다만 원화 약세 역시 수출 기업으로서 한세실업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자,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었는데요. 밸류에이션 점검해 보면서 또 가격 전략까지 한꺼번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주가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바닥 부분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시작하는 국면이죠. 그러면 과연 좋았을 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는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측면과 그다음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의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4분기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 가격은 저는 이 가격이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이 13,000원이고요. 예. 13,000원 정도 부근에서 지금 가격대도 저는 뭐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손절 가격은 한 11,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종목의 지금 PBR이 18,000원 정도인데 목표 가격은 그 정도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이익이 좀 회복되는 그런 관점이라면 목표가는 충분히 한 18,000원 정도의 부근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지금은 공략해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 종목의 최대 포인트는 많이 사면 안 된다.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을 많이 샀다가 내가 빠져나오고 싶을 때 원활하게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고려해 본다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내가 사야 될 비중은 분명히 조절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세실업 오늘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다만 목표가를 다소 공격적으로 18,000원, 18,500원 선으로 잡아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공격적으로 잡은 대신 아주 큰 비중을 실는 것은 그다지 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